체액 순환과 혈액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습기, 중탕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완전히 익힌 것, 끓인 것, 또 절반만 익힌 것, 또 완숙된 것, 미완숙된 것, 또는 살아있는 것에도 온갖 물질을 입이, 즉 맛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 소화기관 속으로 들어가서 발효와 효소에 의해서 영양화가 이루어져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에너지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살아가는 과정의 모습이, 소화 과정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 중탕기와 다를 바 없다. 요즘 중탕기는 더욱 전력화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시간과 온도를 계지로 조절해 놓고 정확하게 중탕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게 되죠.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중탕기의 역할이 조금씩 퇴화되게 됩니다. 즉 디지털화돼서 정확하게 중탕을 해준다고 하면은 20대나 70, 80대나 같은 영양물질을 추출하게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물질의 성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출된 물질의 성분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마치 이 재래식 무쇠솥에서 물질을 넣어서 불을 떼서 불을 지펴서 중탕을 할 적에 이 불 화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강해질 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화력을 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저온 중탕이다. 그러므로 그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만 확실하게 물질이 중탕이 된다. 발효 효소화돼서 영양화된다. 그러나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그 물질의 성분이 변하거나 또는 미발효돼서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화불량이다 하는 친숙한 단어로 그냥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과학적인 중탕기와 우리 몸의 중탕기가 다르다. 즉 우리 몸의 위는 우리 몸도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특히나
사람에 따라서는 또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탕을 해서 우리 조상들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조상님들이 만들어 건강을 위해서 먹던 그 약초의 재료조차도 그 성질이 많이 변해서 저 당시 조상님들이 먹고 드시던 그 시절의 약재와는 현저하게 효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중탕기, 우리 소화기관을 어떻게 20대 수준까지 올려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 됩니다. 즉 중탕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영양소고, 우리 음식물을 중탕, 발효, 효소화 시키는 것은 우유라는 용기죠. 우유의 용기가 제대로 작동했을 적에 우유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제대로 발효해서 영양화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우리 몸의 우유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20대 수준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60% 전후고 혈액은 10% 전후입니다. 혈액은 위에서 발효 효소화돼서 영양화된 물질만 흡수해서 튼튼한 관 속에 담아서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또 이 순환력이 내일 아니면 지금 당장 죽는다고 누워있는 어르신들조차도 순환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체액은 몸 전체의 체중의 60%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순환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내 몸 체액이 제대로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누구라도 목이 마르면은 물을 먹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먹어라, 음식하고 관계없는 물을 먹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물과 다르게 물을 한 잔 잡숴보세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한 잔의 물은 200cc를 가리킵니다. 200cc를 먹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시간 이후가 되면은 틀림없이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 소변의 염도가 과연 기준 염도, 내 몸의 기준 염도는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적에, 그러니까 몇 시간씩 누워서 체액이 균일화됐을 적의 염도와 비슷한가, 아니면은 얼마나 하락해서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물을 먹으면은 틀림없이 염도가 30%에서 50%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도가 하락했을 때의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데 관점을 두었습니다. 염도가 30%에서 50%로 하락했는데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먹으면은 사람이 8시간 잠을 잔다고 할 적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입니다. 그러면 2시간마다 물을 200cc 먹으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권장사항인데, 그러면 30% 50% 하락한 상태의 체액 염도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물론 몸 전체 체액 염도가 30%나 50%로 하락해 있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점유하는 일정 부위, 특정 부위의 염도가 하락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락되어 있는 부분의 몸속에서 세균들이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증식과 분할을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균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의 균자다, 또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다 할 적에는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증식하고 분화해서 커지니까. 본인이 몇 년 전부터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서 그 물질이 체액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소변의 염도, 소변의 소금 함량이 현대의학에서 기준치로 생각하는 0.9%가 되는가를, 하락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진을 보십니다. 여기 보면은 천약 담수 2021년 5월 19일 오늘입니다. 새벽 12시, 그러니까 24시 14분 이 체액 소변을 보고 그걸 검사한 후 천약 담수를 50cc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보다시피 오늘 04시 06분에 다시 깨어서 검사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까 00시에 먹었던 00시에 배출했던 소변의 염도 1.0% 도수도 받아서 바로 체크했기 때문에 소변 온도는 35.3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난 4시,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됐죠. 후에 쟀더니 오히려 1.0에서 1.2%로 올라갔더라. 체온은 소변 온도는 35.6%더라. 그러면 왜 50cc의 물을 먹었는데 염도가 오히려 0.2%가 올라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4시 6분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바로 물을 150cc 정도 먹고 운동을 나가게 됐습니다. 04시에 새벽 운동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2시간 정도, 2시간 좀 안 됩니다만은 1시간 한 4, 5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8, 9km 하고 들어와서 소변 볼 의사가 없어서 다시 좀 지난 다음에 7시 27분에 소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재봤더니 아까 1.2%보다는 0.1%가 하락한 1.1%가 되더라. 소변 온도는 35.4도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물을 150cc 먹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3시간 후에 검사를 했더니 0.1%밖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0.9에서 0.1% 정도 하락한 거 아니냐. 프로가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후 아침 식사 후 1시간 후 다시 9시 22분 경에 22분이 경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수치지요. 검사를 했더니 1.2%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소변의 온도는 35.3도더라. 이것은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소변을 보는 양과 또 소변을 보고 나서 계측하는 시간차 때문에 차이가 난다. 또 양이 많으면은 온도가 좀 올라가고 양이 많으니까 금방 안 식는다. 양이 적으면은 금방 식어버리니까 조금 더 낮아져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액의 염도가 확실하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했더니 대체적으로 약 9개월 정도가 걸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부터 이 물질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러면 먹지 않아도 변화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중단을 하고 1월 25일까지 무음용 상태로 지냈으나 그 염도의 차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다시 1월 26일 날부터 재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재복용을 하는데 이때는 원래 먹었던 100cc보다 조금 작은 양, 절반 양입니다. 50cc로 줄여서 먹게 됩니다. 100cc 먹을 이유가 없다. 50cc만 먹어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해주는 걸로 판단이 되므로 50cc만 먹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저희 건강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이렇게 모든 질병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불편한 데가 없어요. 다만 나이가 8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또 산을 오르는데 숨이 차고 허리가 아프더라 하는 불편함은 금방 안 되더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현재까지를 판단할 적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치아이고 이빨이죠. 구강 건강은 돌이킬 수 없더라. 폐 건강은 어쩔 수가 없더라.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그러나 머리의 기억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것을 어떤 숫자를 놓고 옮길 적에 한번 보고서 옮겨 적을 적에 나타나는 것이 조금은 한두 자리라도 더 늘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순환력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체액 순환력이 최소한도 60대 이전으로 20년 전 이전으로 회귀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힘이 약하지 않다. 그것은 운동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걷기 운동은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전신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도구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걷는 운동은 적당량만, 필요한 양만 해라, 필요한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만 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걷지도 않고 우리 몸의 활성화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등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등치기를 한다니까 등뼈가 금이 가고 부서지고 해서 이익은 적고 손해는 크다 라고 해서 현재 산이나 들이 나가도 등치기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등치기 현재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하루에 100번 이상 등을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등뼈 중심으로는 잘 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20번에서 30번은 정면으로 치긴 합니다만서도 뼈가 약한 사람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등을 좌우로, 등뼈를 가운데 놓고 좌우로 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뼈 밑으로 우리 고환과 신혈이 그쪽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등을 쳐주면은 폐와 심장도 강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러한 자연적인 천연적인 물질로 우리 몸의 건강을 어느 정도 돌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중의학이나 동양의학, 대치의학, 한의학에서도 동의보감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최초로 연구하고 발전시킨 이 물질,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같이 하리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